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살아 계시나요? 오늘은 너무 더워가지고 낮에 저 오후에 오프였거든요. 그러니까 휴가였어요. 그래서 시내에 있었는데 버스 기다리는데 너무 더워서 온도를 봤더니 네이버 온도로 35.5도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 36도, 5도 이런 거는 저는 정말 최근에 처음 본 것 같아요. 저 여름에 잘 살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혹시 뭐 또 냉방병, 열사병 이런 거 안 걸리셨는지. 제가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렇게 꺼봉님이 올려주신 거 봤는데 그놈의 배달 음식 하시면서 6시 이후에 안 드신다고. 좀 부럽습니다. 저는 집에 오면은 기본적으로 6시는 훨씬 넘기 때문에 6시 이후에 저녁만 먹고 안 먹으면 낮 동안 이렇게 별로 잘 식사 말고는 뭐 간식 같은 게 먹을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 하루 먹는 음식 양이 너무 줄어서 살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6시 이후에도 먹고 자기 전에 한 2시간 전까지는 좀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윤희님 들어와 주셨고 저보고 어떻게 더위 이겨내느냐고. 더위를 어떻게 이겨내는 방법 하나뿐이 없습니다. 더위를 피하는 것뿐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여름을 보내시고 계시는지. 사실 항상 저는 8월 15일 되면은 밤에는 잘만 했어요. 그런데 요즘엔 뭐 8월 15일 한참 지나서 오늘이 19일인데도 밤에도 에어컨 안 키면 에어컨 딱 꺼지잖아요. 타이머 해놓고 그럼 다시 깨요. 윤희님 콜로라도는 17도라고. 아유, 여기 온기는 여기 다 오고, 예, 시원한 기운은 콜로라도에 가 있나 봅니다. 이제 홍영수님 들어와 주셨고, 네, 한두 분씩 들어와 주시네요. 자, 다들 저는 기본적으로 피하는 게 제일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빛은 너무 내리쬐고 거의 한 10분 정도 차를 기다리니까 거의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늘도 뭐 소용없고요. 근데 딱 차를 딱 타는 순간 버스가 좀 너무 시원하잖아요. 또 타서 쿨링을 하니까 처음엔 좋았는데 또 내릴 때쯤은 또 버스가 너무 추워가지고. 또 지하철도 마찬가지예요. 지하철 기다리는 역사가 노원역에서 이제 지하철을 타게 되면 노원역이 바깥에 있는 역사거든요. 정말 덥습니다. 기다렸다가 이제 타면 지하철이 올 때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또 시원해요. 저 요리 못한다. 제가 무슨 요리합니까? 저 마켓컬리를 응용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어요. 그 하면서 아유 그래도 이게 어디야 하면서 요즘 약간 자영업 하시는 분들 식당에 특히 문을 많이 닫는다고 하는데 가격도 문제지만 요즘에 밀키트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밀키트를 대충 해결하는 경우도 많아서 아마 더 식당을 또 더우니까 또 배달도 많이 시켜 먹고 그게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티파니에서 아침을님 들어와 주셨고 JY 킹님 들어와 주셨고 자광심님 들어와 주셨습니다. 네, 이모티콘 예쁜 거 많이 날라 주셨어요. 윤희님께서는 콜로라도 시원한 바람 비온 뒤로 보내드리고 싶어요. 네, 좀 보내주세요. 저희가 한번 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영수님께서 핑크색 화사한 게 예쁩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Q&A를 하면서 제가 이제 Q&A를 하면 싱하 PD님이 슈츠를 진짜 잘 만들어 주세요. 너무너무 금세.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약간 신경 써서 입고 오느라고 분홍 색깔 옷을 입고 왔더니 확실히 되게 여기 백이 좀 어둡잖아요. 화사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항상 해마다 한두 개씩 사는, 진짜 항상 해마다 사는 거예요. 유니클로의 린넨. 보통 세일 올해가 49,900원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한 1, 2만 원 세일할 때 사서 흰색 항상 사고 또 다른 색 산 다음에 흰색은 오래 못 입잖아요. 색깔이 금세 그러니까 노랗게 되고 그다음에 또 커피도 쏟고 그래서 흰색은 거의 해마다 삽니다. 그런데 이제 색깔 있는 거 사는 거는 몇 년 정도 입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니클로 거 딱 사면은 딱 좋아서 그냥 그거 항상 사서 여러분도 한번 저 유니클로 이거 뭐 PPL도 아닙니다. 네. 사서 한번 입어보세요. 여름에 이게 또 되게 추운 에어컨 바람 쐴 때는 이렇게 내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더우면 조금 올리면 돼서 아주 다용도로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음식의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항상 방송을 보거나 신문을 보면은
어떤 음식이 좋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각 환자분들이 그 좋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 음식을 너무 집중해서 많이 드세요. 근데 항상 음식이라는 게 이 음식을 더 먹으면 더는 먹는 음식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은 교환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정보 프로그램에서 건강 정보 프로그램에서 좋다라고 어떤 종류만 알려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너무 그것만 많이 먹어서 생기는 문제, 그리고 또 그것만 많이 먹느라고 딴 거를 못 드셔서 생기는 문제가 같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우리가 보통 하루 종일 먹는 가장 흔하게 오는 밥상에서 얼마나 먹을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님께서 전 국민에게 연속 혈당 측정기 달면 좋겠다고. 그래야 뭘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 나는지 알람이 울립니다. 근데 이제 사실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 이 스파이크가 올라올 때마다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지나치게 신경을 써서 삶이 피폐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피폐해진다는 건 탄수화물 식사를 다 빼버리는 거죠. 근데 탄수화물도 어느 정도 먹어줘야 우리 몸에서 대사가 제대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전당뇨분들이나 당뇨분들이 사람마다 스파이크가 일어나는 게 공통적인 음식도 있지만 다른 음식과 다른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내가 어떤 음식에서 어떤 상황에서 스파이크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정도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집착하시면 그리고 너무 신경 쓰시면 삶이 너무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만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되셔서 저한테 오시는 분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종종 스파이크가 너무 많이 생긴다 하시는 분. 자, 제가 밥상을 한번 차려봤어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집에서 드시나요? 사실 이렇게 다들 못 드실 것 같아요. 이게 밥상 그냥 제가 그 이미지 파는 사이트에서 게티 이미지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비욘드에서 게티 이미지를 구독하고 있거든요. 항상 흔히 보는 밥상인데 좀 손님 정도 왔을 때 아마 요 정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제가 처음에 여기다 동그라미 친 이유는 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자, 밥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현미랑 잡곡밥이 좋습니다. 그 콩밥이 좋고요. 이유는 뭐 사실 우리 옛날 분들은 다 현미 드셨잖아요. 잡곡 다 드셨고,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 쌀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 쌀밥을 드시고 오히려 조금 현미나 잡곡이 조금 비싸기 때문에, 특히 현미가 백미보다 비싸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 경제적인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또 현미를 많이 드시는, 그러니까 완전히 옛날이랑 완전히 바꿔진 그런 상태가 되긴 했는데, 그 이유는 도정을, 이게 원래 이제 벼에서 깐 거고, 이렇게 까고 도정을 하면 할수록 완전히 도정을 다 하면 백미가 되면서 색깔이 하얗고 예뻐지죠. 밥 해놓으면 너무너무 맛있잖아요. 정말 김만 하나 있어도 맛있고 김치만 하나도 맛있는 게 백미밥인데, 여기에서 여기로 가면서 바깥 부분을 깎아내는데 쌀에 좋은 영양소들은 다 바깥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비타민 B라던가 무기질 다 거의 바깥에 있고, 그다음에 섬유소도 대부분 바깥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로 깎아질수록 사실 영양소는 거의 없고 이 가운데 사이에 있는 에너지, 칼로리, 탄수화물만 남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옛날로 백해서 돌아가면서 현미를 드시는 게 좋은데, 처음에 이렇게 현미를 드시면 식구들이 되게 싫어하고 뻑뻑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현미를 많이 섞지 마시고 조금씩 한 20 내지 30% 정도, 30%도 싫어하면 싫어하실 수 있어요. 10 내지 20% 정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면서 현미를 한번 섞어서 드시는 거를 시도를 해보기를 권유드리고요. 굳이 현미 아니더라도 뭐 보리도 맛있고요. 다른 잡곡도 맛있고요. 저는 이렇게 콩을 섞어서 드시는 게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요. 일단 콩에 단백질 굉장히 많고, 또 섬유소도 많고, 그 다음에 굉장히 고소한 느낌을 주잖아요. 그냥 밥보다. 그래서 약간 잡곡도 좀 섞고 콩도 조금 섞어서, 특히 이렇게 섞어 놓으면 아이들이 다 콩을 이렇게 빼내고 먹는데, 그러면 저는
애들이 빼낸 콩을 또 다 수거해서 먹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아이들이 못 빼내게 하려고 렌틸 콩은 크게 작아서 젓가락으로 이렇게 찝어내는 걸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섞어서 드시는 거를 한번 시도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근데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자, 이게 제가 이제 자주라는 이마트에서 파는 그릇들을 주로 사용을 해요. 근데 그 이유는 보통 어떤 그릇이 나오고 난 다음에 금세 단종이 되면은 제가 짜감 만든 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살 때 10개, 20개 삽니다. 그래야 깨트리고 난 다음에도 짝이 맞기 때문에. 그리고 막 3, 4개쯤 남아서 다시 사면은 이 모양 안 맞는 걸 되게 잘 못 견뎌해요. 약간 좀 제 비밀을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 자주가 계속 나와요. 똑같은 그릇들이. 자, 이게 면을 담는 그릇, 큰 거, 작은 거고요. 이게 국그릇이고요. 보통 많이 쓰던 밥그릇은 11 내지 12cm 밥그릇을 많이 썼다가 사람들이 밥을 조금씩 다 덜 드시게 되시잖아요. 요즘 트렌드가 밥을 줄이고 반찬을 늘리는 게 건강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작은 10cm 밥그릇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작은 밥공기, 큰 밥공기 이렇게 파는 데들이 있어서 보통 드시는 약은 이 작은 밥공기에 하나 정도 다 드시는 게 적정량인 것 같고, 혹시 이제 당이 있거나 체중 감량을 하거나 이렇게 탄수화물을 조금 더 줄여야 된다면 여기에서 줄여서 한 3분의 2 정도 드시거나 여기에서 줄여서 한 2분의 1 정도. 근데 이제 아무래도 체구가 크시거나 젊으신 분들은 먹어야 되는 칼로리의 양이 많기 때문에 큰 공기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여성분이나 나이가 드신 분들은 칼로리 소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작은 밥공기를 기준으로 해서, 작은 밥공기를 기준으로 해야 좀 이렇게 조금 담아도 가득 담아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다이어트 하는 다이어트 클리닉에서 이렇게 작은 밥공기를 나눠주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작게 먹어도 많이 먹은 느낌을 주도록. 근데 기본적으로는 밥은 좀 줄이고 반찬을 많이 먹는 게 건강에 사실 훨씬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분들의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다라는 거는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팩트이기 때문에 작은 밥공기 사용을 좀 권유를 드립니다. 작은 밥공기로 하나 가득, 또는 큰 밥공기로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요 정도가 이제 밥을 먹기에 적합한 양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여드리는 게 국인데, 이 국은요, 제가 이렇게 옆에 이렇게 드시면 돼요. 이렇게 숟가락 없이 젓가락만 드신다, 이 말뜻은 국물은 거의 드시지 말고 건더기만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안에 저희가 건더기를 왜 꼭 드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채소나 두부 같은 거를 이 안에 넣잖아요. 근데 한번 끓여놨기 때문에 되게 부들부들 하시면서 먹기 좋은 상태가 되거든요. 생채소는 많이 먹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젓가락을 사용해서 건더기 정도만 이렇게 드시는 게 사실은 국을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게, 우리나라 분들이 염분, 소금을 섭취하는 가장 큰 통로 중에 하나가 국물 음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국물 음식을 좀 먹어야 이 목구멍에서 좀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숟가락을 사용하지 말고 젓가락을 위주로 해서 식사를 하시면서 국물을 적게 하고, 이 건더기는 조금 충분히, 이 건더기에 있는 좋은 성분들이 다 국물로 빠져나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물에 녹는 몇 가지 성분만 나갔고, 역전이 엑기스는 이 건더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더기를 먹어버릇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물은 가능한 한 드시지 말고 건더기를 젓가락으로 드셔라 라고 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찌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역시 국그릇이 보통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설렁탕 같은 거 먹으러 가면 이 정도 그릇이나 이 정도 그릇을 주죠. 근데 실제로는 한 요 정도 그릇 정도 사용하시는 게 좋고, 그것도 국물을 조금 줄여가지고 드시는 분들은 요 밥공기 큰 거에다가 국을 사용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거는 단백질 반찬이죠. 단백질 반찬은 항상 몇 끼니 음식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집은 지금 두부가 들어있고요. 여기도 좀 두부가 들어있고, 이 집 상차리면은 생선이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사실 먹을 수도 없을 거고, 이렇게 다 먹지도 않을 거예요. 보통 몇 명이 나눠서 드시는 상차림이 아닐까 싶거든요. 어느 정도 드셔야 되느냐면은, 보통 음식에 들어있는 단백질 함량을 보면은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새우, 오징어까지 거의 다 20%가 단백질이에요. 100g을 내가 먹었다 그러면
20g이 단백질이거든요. 근데 조개는 한 12 내지 15% 정도가 단백질이고요. 콩류는 보통 노란 콩이랑 흰 콩이라고 얘기했죠. 메주콩이랑 서리태는 40%가 단백질이니까 뭐 여기에 있는 어떤 다른 음식보다 단백질이 굉장히 많고요. 밥에 많이 먹는 완두콩은 8% 정도가 단백질이라서 얘는 그냥 쌀이랑 비슷해요. 쌀이랑 거의 성분이 비슷하다 보시면 되고, 견과류도 한 20% 정도가 단백질이고요. 달걀, 두부는 10% 정도가 단백질이고, 우유, 요거트는 이제 액상이니까 단백질의 함량이 높지는 않지, 한 5% 정도가 단백질이고, 치즈가 20% 정도가 단백질이에요. 이렇게 복잡하게 보여드리는 건 대략 이 정도 음식을 드시면 20% 정도가 단백질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드시면, 어떤 날은 뭐 고기도 드시고 어떤 날은 견과류도 드시고 다른 음식들을 드시게 되니까 평균적으로 계산을 하기 쉽게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계란 하나가 보통 한 60g 정도 되기 때문에 계란 하나 정도의 단백질 식품을 드시게 되면은 한 60g 정도를 하루에 3번 드시면 요때 들어오는 단백질이 앞에 보여드린 살코기, 닭고기, 생선, 두부, 콩이요. 30g 정도 들어오게 되고, 밥도 한 7 내지 8% 정도는 단백질이고, 채소도 단백질이 한 2, 3% 정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일로 들어오는 단백질이 우리나라 분들이 밥을 하루에 한 2끼 정도 드실까요? 그러니까 쌀로 따지면 한 100g 정도 드실 것 같거든요. 두세 배 정도 부니까요. 그러면 거기서 들어오는 단백질도, 쌀로 들어오는 단백질도 한 20g은 되거든요. 100g이면 안 되네요. 제가 계산이 틀렸네요. 쌀을 얼마나 드시나요? 쌀 소비량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100g은 넘을 것 같고요. 200g은 1인당. 뭐 저도 찾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연간 1인당 57kg예요. 그러면 계산을 해서 57kg니까 나누기 365. 수학 시간입니다. 예. 100g이 적고 150g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단백질이 한 7 내지 8% 정도 되면은 한 12, 3g 정도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채소에도 이제 좀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걸 합쳐가지고 해도 아직 60g이 안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유나 요거트 간식을 좀 드시고 견과류 간식을 좀 드셔야 거기서 들어오는 거 합쳐서 하루에 필요한 60kg분에 필요한 60g을 챙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 끼니에 여기서 강조 드리고 싶은 거는 단백질 반찬을 계란 크기로 드셔야 나한테 필요한 단백질이 다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간식을 탄수화물 간식, 뭐 많이 드시는 케이크랑 과자, 빵 이런 거 드시지 말고 우유나 요거트나 이런 유제품을 드시거나 견과류 간식을 드셔야 필요한 60g을 다 채울 수 있다. 이 정도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키포인트입니다. 젊은 분들은 아침 대충 잘 안 드시죠. 그러니까 이때 들어오는 단백질 없고, 점심 그냥 뭐 간단하게 때우시면 단백질 조금 들어올 거고요. 근데 보통 몇 끼니 한 20, 30g 정도는 들어와야 하루에 60g을 채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녁 때 왕창 폭식을 많이 드시죠. 고기도 좀 구워 먹고 하다가 그래도 나중에 집에 가면은 하루 동안 잘 안 먹었기 때문에 식욕이 폭발해가지고 치맥 같은 거나 이런 걸 시켜서 드시게 되기 때문에 저녁 때 하루 먹는 단백질이 다 이제 몰려있는 그런 패턴을 많이 보이시고요. 여성과 노인분들은 아침에도 거의 뭐 단백질 식품 안 드시니까 보통 쌀과 그다음에 채소에 들어오는 단백질 조금, 점심에도 그렇고 저녁에 조금 더 드시고, 간식은 보통 탄수화물 드시니까 보통 우리가 먹어야 될 양의 한 100이라고 친다면 50 내지 60% 정도뿐이 못 드시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원래 먹어야 되는 거는 아침, 점심, 저녁 골고루 드시고 사이에 간식으로도 이렇게 들어와서 100이라면 30, 30, 30, 그다음에 간식 10. 간식이야 뭐 요때 들어와도 되고 요때 들어와도 되죠. 이렇게 해서 하루에 100을 채우는 게 바람직한 패턴입니다. 요일별로도 월, 화, 수, 목, 금, 토 계속 제대로 뭐 단백질 식품 안 드시다가 일요일 날 왕창 드시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 나눠서 계속 드시는 게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잘 더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거는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단백질이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매 끼니에 나눠서 한 20 내지 30g 정도
드시는 것을 습관화하셔야 되는데 일부는 단백질 식품에서 좀 오고 일부는 우리가 먹는 밥에서도 좀 오고 이렇게 해서 채우는 게 제대로 먹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리는 이 부분은 지금 오이소박이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배추김치도 들어있죠. 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김치가 굉장히 좋은 식품이잖아요. 이 안에 왜 좋은가요? 바로 김치가 왜 아삭아삭할 때 있잖아요. 그때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 그러니까 유산균이요. 여러분이 1g당 한 1억 개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한국 사람들이 김치를 하루에 한 100g 정도 드시거든요. 그러면 100억 개가 들어오니까 보통 유산균제 선전할 때 100억 유산균이 들어있다 하면서 제품을 선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치를 굉장히 그 아삭아삭할 때 잘 드시면은 유산균제를 안 드셔도 될 만큼 유산균이 많이 김치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런데 김치의 단점은 이게 채소를 소금에다 절여서 만드는 식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김치를 통한 소금 섭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김치는 드시는 적정량이 있는데 보통 한 접시를 한 끼에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 내지 3접시 정도를 드시게 되는데 보통 깍두기가 한 4-5개 정도 올려져 있는 게 보통 한 번 먹는 분량이에요. 배추김치 한 4-5개 정도 들어있는 게 한 번 먹는 분량이라서 보통 이렇게 맛있게 뭐 탕 같은 거 먹으러 갔을 때 특히 뭐 이렇게 찐덕한 왜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설렁탕이라던가 이런 탕류들 있잖아요. 이런 탕류들 먹으러 가가지고 깍두기 국물 팍 붓고 깍두기 잔뜩 넣어서 드시는 분들 간혹 보여요. 그러면은 아이고 드실 줄 아신다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하지만 그때 들어가는 염분량이 어마무지합니다. 그래서 한 끼를 따지면 요 한 접시 정도 드시는 게 적정량이고 하루를 따지면 이렇게 한 이 접시로 한 2-3개 정도 드시는 게 적정 염분 섭취량입니다. 집에 있는 음식 중에서 가장 짠 음식은 아마도 젓갈일 거고요. 그 다음에 짠 한 10% 정도 염도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짠 음식은 보통 멸치볶음입니다. 4% 정도 염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짠 음식이 바로 김치입니다. 한 2 내지 3% 정도 염도가 되고 아까 제가 국물 드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건더기만 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국은 염도가 한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금에 절이면 엄청 염도가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채소류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앞에 내용들은 조금씩 어느 정도 제가 뭐 시즌 1에서 단백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이 100만 넘게 조회수를 올려주셨고 그 다음에 밥에 대해서도 뭐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근데 김치에 대해서도 시즌 3인가에서 1시간 동안 방송을 한 적이 있고 이제 채소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의외로 이 좀 챙겨 먹기 어려운 게 채소예요. 채소가 여기 지금 호박무침인지 호박볶음이 들어있고요. 여기 연근 조름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채소라는 게 사실 정말 좋은 식품이잖아요. 이유는 안에 비타민, 미네랄, 그 다음에 항산화 역할을 하는 파이토케미칼 들어있고 저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채소에 들어있는 굉장히 많은 섬유소가 장 안에서 우리 좋은 균을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섬유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채소를 먹어야 되는 양이 있어요. 그 양이 생각보다 그때 좀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자 이게 채소 한 접시 분량인데요. 당근 70g, 양배추 70g, 오이 70g 이 정도 분량이에요. 이 접시 크기는 한 14-15cm 정도 되는 접시입니다. 무 70g, 보통 70g이 한 번 먹는 분량이거든요. 콩나물 70g. 그러면 상추로 하면 여러분이 잘 많이 올 것 같은데요. 상추 12장이 70g이에요. 12장 정도가 70g이고 양파도 한 요 정도 분량. 표고는 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 반 정도. 요 한 접시 분량을 매 끼니마다 2개를 드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채소가 7개 정도 들어와야 되니까 보통 70g이잖아요. 그럼 77-49니까 보통 하루에 먹어야 되는 채소와 과일이 500g이거든요. 근데 좀 이따 얘기할 과일도 한 100g 정도 먹게 되니까 채소로 먹어야 되는 게 한 400g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김치도 좀 먹잖아요. 근데 김치까지 포함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콩나물을 사러 가면은 이 콩나물에 한 340g, 지금 이거는 풀무원 콩나물 340g 들어있고, 간혹 여기에 뭐 좀 추가로 돼가지고 이렇게 봉지가 크게 돼 있는 그게 한 400g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의 채소가 매일 우리 몸에 들어와야 되는 양인데,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오히려 채소를 너무 많이 먹고 단백질을 너무 안 드셔서 문제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젊은 분들이랑 남성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좀 채소를 너무너무 안 드셔가지고 채소 드셔야 되는 양만큼 못 드셔서, 또 젊은 여자아이들은 변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 게, 여기서 섬유소가 좀 들어와서 대장에 가서 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채소를 거의 안 드시다 보면은 변 양이 만들어지지가 않으니까 계속 장 안에서 변이 적체가 되면서 변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요 정도의 채소를 먹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좀 드시고 계시나요? 드시고 계신다면은 굉장히 잘하시고 계시는 거고, 매 끼니에 요 정도 채소를 2가지 정도는 드셔야 된다라는 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로는 요 정도 양이다. 그 다음에 이제 채소는 더 많이 먹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과일은 조금 덜 드셔야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분들이 과일을 굉장히 많이 드시는데요. 보통 이 과일이 한 접시가 100g 정도 돼요. 대부분은. 조금 덜 단 과일은 한 150g 정도 돼서, 이게 사과로 따지면 사과 3쪽이거든요. 배는 크기가 사과보다 크니까 2쪽이고, 귤은 1개 반이고, 오렌지 반개, 바나나는 3분의 2개, 포도는 요걸로 한 16알 정도 되고요. 키위는 1개 정도, 참외는 150g 반개 정도가, 이게 50칼로리고 대략 한 100g 정도 돼서 한 번 먹을 분량이에요. 보통 분들은 이게 하루에 한 번 정도만 드시면 돼요. 근데 뭐 체구가 굉장히 커서 하루 먹는 칼로리가 2,400~500칼로리 정도 되면은 아마 2번 정도는 들어가 줘야 되는 거고, 간식으로 들어갈 때 요 정도가 적정량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간에 기별도 안 간다고. 네. 저희 딸아이가 들어왔나 봐요. 네. 일의 분량이고, 저희 집 딸아이도 엄청 채소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채소 먹어라 하면서 아예 강제로 할당도 해요. 저도 좀 입장에서 재미가 없는 게, 요즘 시금치가 한 단에 여러분 5,000원, 6,000원 하잖아요. 시금치 한 단을 하면 그거 다 못 먹고 쉬어서 버려요. 그리고 콩나물도 묻혀놓으면은 그래도 시금치와 콩나물을 가장 많이 먹는 채소이긴 한데도 잘 안 먹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샐러드 같은 건 조금 먹죠. 그 샐러드도 샐러드를 채소 때문에 먹는 건지, 아니면 드레싱 때문에 먹는 건지, 아니면 거기 안에 들어있는 뭐 육류랑 닭이랑 이런 것 때문에 먹는 건지 좀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과일의 적정 분량은 하루에 한 접시 정도이고, 양으로는 사과 한 3조각 정도 되는 양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당분 들어있는 달달한 음료수, 이거는 적정량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안 드시는 게 답이에요. 그냥 앞으로 평생 살아가면서 단 음료수는 안 먹는다 생각하고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식당 같은 데 가면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몸에 좋을 것 같은 수정과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이것도 드셔보시면 굉장히 달잖아요. 단술 같은 거, 식혜 같은 거 주는 그런 데도 있죠. 그것도 역시 달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 몸에서 당분을 갑자기 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달달한 음료수는 정량이 없고 안 드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하나 말씀 안 드린 거, 견과류는 가볍게 손에 잡힐 정도의 한 줌이 적정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루 3번 현미나 잡곡밥 드시는 거 하시고, 한 공기나 뭐 체격에 따라서 공기의 크기도 달라지고 분량도 달라집니다. 한 공기에서 반 공기 정도 그 사이에 어딘가를 드시면 되고,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는 젓가락을 사용을 해가지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김치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정도 분량으로 한번 드시고, 단백질 반찬은 계란, 달걀 크기로 하나 정도, 달걀을 꼭 드시란 얘기는 아니고요. 그 정도 크기로 몇 끼니에 꼭 챙겨서 드시고, 나물 반찬은 그 보여드렸던 접시 크기로 2개 정도, 그리고 혹시 간식을 드신다면 하루 한 번 내지 2번 정도 과일, 사과 3쪽 기준으로 드시고, 유제품으로는 한제, 요구르트 하나나 우유 하나 드시고, 또는 견과류로 드신다고 하면 체중에 자신이 있으면 견과류도 좋아요. 이렇게 손에
이렇게 잡는 거 말고 이렇게 가볍게 잡힐 정도의 견과류가 한 번에 먹기에, 하루에 먹기에 적절한 분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흔히 먹는 음식의 분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티라미슈님께서 음료가 너무 땡기는데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탄산 음료 말고 탄산수를 많이 먹어요. 그리고 좀 술을 좀 덜 먹기 위해서 요즘에 이제 크라우드 제로 맥주를 사서 얼음을 막 넣어서 먹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꼭 그런 게 먹어야 그렇게 꼭 어떤 뭐 향이나 맛이 있는 음료를 먹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찬물도 좋더라고요. 찬물에 얼음 넣어서 드시거나 보리차에 얼음 넣어서 드시는 것도, 저 어렸을 때는 뭐 물 사서 먹는 게 없었기 때문에 보리차를 꼭 끓여서 먹었잖아요. 근데 보리차, 저 병원 식당에서 보리차 끓여서 주시는데 얼음 띄워서 먹으면 참 맛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꺼벙님께서 엄마 라이브에 참가도 하시고, 네,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사이에는 뭐 시험도 보고 취직 준비도 하고 하느라고 못 들어왔다가 오늘 들어왔나 봐요. 그 다음에 네, 물 드시는 습관 되면 불량식품 안 드신다고. 네, 뭐 또 물이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그래서 가짜 배고픔 이런 얘기 비만하시는 분이 많이 하시는데, 물도 조금 목 마르고 난 다음에 먹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사이사이 한 잔씩 드셔주시면, 또 물 드시느라고 오래 앉아있는 거 안 좋잖아요. 한번 엉덩이 들고 일어나는 것도 또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건강에 도움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자, 제가 달팽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비타민C 용량 얼마를 복용하는 게 좋은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1g 이하를 좋아합니다. 비타민C 권장량은 나라마다 다른데 한 80, 적은 70mg 내지 100mg 정도가 일일 권장량이에요. 1g을 드신다 그래도 10배를 드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g도 적은 용량은 아닌데, 제가 뭐 환자분들이 물어보면 1g 정도까지는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많이 드시는 거는 또 이게 아무리 소변으로 빠져나가도 뭐 요로결석을 일으키거나 또는 속을 쓰리게 할 수 있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권장을 드립니다. 네, 500에서 한 1000mg 정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종숙님께서 100미만 먹는데 잡곡을 아예 안 먹으면 위험할까요? 아유, 뭐 혈당도 문제가 없고 중성지방도 문제가 없고 성인병 문제 없으시면은 100미 드셔도 별 문제가 없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나이 드시면서 그런 성인병에서 자유롭지가 못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 백미냐 현미냐 잡곡이냐 하면 잡곡이랑 현미가 훨씬 좋습니다. 백미는 그냥 거의 칼로리만 들어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잡곡을 드시는 게 더 좋기는 하지만 어떤 상황이 안 돼서 제가 또 백미 대 현미, 병미가 더 도움이 되는 경우라는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요. 그런 거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백미 드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티라미슈님께서 아침을 안 먹는데 안 드신대요. 점심 먹고 간식 먹고 저녁 먹는데 중간에 배가 계속 불러요. 간식을 좀 줄여야겠죠. 이 정도면 간식이 보통 칼로리, 우리가 2000칼로리 먹잖아요. 간식을 정의를 하면 보통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200칼로리 정도 전후가 간식이에요. 그런데 간식 자체에 뭐 닭 반마리다 맥주 드시면 그건 뭐 간식이 아니라 거의 그냥 식사랑 같은 거죠. 식사를 닭으로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배부를 만큼 드셨으면은 그거는 분명히 양을 좀 많이 드셔서 200칼로리가 넘는 간식을 드셨을 것 같고, 그러면 아마 식사를 점심과 저녁 사이에 한 번 더 하시고 저녁을 하신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셔갖고 뭘 더 안 드실 수 있으시면 다행이지만, 보통은 아침을 안 먹으면은 좀, 그 뒤에 더 많이 먹도록 사람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을 조금 드시고 간식을 조금 줄이시는 게 조금 더 좋은 식생활이긴 합니다. 완선남님께서 40대 남성인데 소식하는 것이 건강에 좋을지, 그리고 하루에 2끼 먹는 건 건강에 어떨지 궁금합니다. 저는 소식을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고 그냥 내가 정상 체중을 유지할 정도의 식사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식은 어떨 때 하느냐, 체중 감량이 필요할 땐 소식을 해야죠. 근데 평상시에 내가 이 체중을 유지를 할 정도의 음식은 드시는 게 좋고, 하루에 2끼 드셔도 돼요. 근데 우리 보통 남자분들은 한 2000, 2500칼로리 드시고 여자분들은 2000칼로리 드시잖아요. 그럼 하루에
두 번을 먹으려면 1000칼로리 내지 1200칼로리를 먹어야 되는데 그럼 양이 굉장히 많아요. 음식의 양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두 끼로 내가 필요한 칼로리를 다 채우고 영양소를 다 채우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런 측면에서는 세 끼를 드시는 게 나한테 필요한 칼로리와 영양소를 채우는데 훨씬 더 유리한 방법이에요. 두 끼를 드셔도 잘 챙겨서 드시면은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최종수님께서 육류보다는 해산물이 무조건 좋은, 그건 그런 건 아니고요. 골라서 돌아가면서 드시면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저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에 대해서 바로 직전엔 Q&A를 했고 그 전 시간에 이제 식물성 동물성 단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먹는 게 적절한 양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두 번 정도는 동물성 단백질 드시는 건 괜찮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간식으로도 사실 유제품 드시면 동물성이잖아요. 그리고 매 끼니에 살코기, 닭고기, 생선, 두부, 콩인데 이걸 다 해산물로 채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고기만 먹는 그게 나쁜 거지 고기가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나씩 바꿔서 한 번은 뭐 오징어도 드시고, 네, 한 번은 뭐 두부 요리를 드시는 것도 괜찮고, 한 번은 뭐 불고기도 드시고 이렇게 바꿔가면서 닭고기도 드시고 바꿔가면서 드시고 생선도 드시고 바꿔가면서 드시면 됩니다. 바꿔가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늘보리님께서 이 음료 저도 좋아하는데 아침을 안 먹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괜찮냐고. 괜찮습니다. 네. 점심 저녁을 잘 반찬을 갖춰서 챙겨서 드시면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점심 저녁도 대충 드시면서 아침을 안 드시는 거는 뭐 영양 결핍으로 100% 옮겨가죠. YM 박님께서 간헐적 단식 16시간 건강에 좋으냐고. 아침밥을 안 먹는 방식인데 따라하니까 점심은 폭식을 하게 되네요. 이게 제가 이제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항상 똑같이 얘기를 해요. 간헐적 단식 정말 하시고 싶으시면 6시 정도에 저녁 드시고 아무것도 드시지 마시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안 드시는 간헐적 단식 하셔도 충분하시다고요. 그 말씀을 항상 드리거든요. 간헐적 단식을 옹호하시는 분들은 그 굶는 시간이 생명체가 영양소가 안 들어오니까 효율성을 위해서 쓸데없는 찌꺼기들을 다 분해를 해가지고 재사용을 한다.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환의 예방도 되고 또 그 기간 동안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 않으면 인슐린이 살을 찌우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가 되는 그 기간 때문에 살이 빠진다라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내용인데요. 제가 외래에서 보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요. 그 얘기를 나와서 항상 하시는 의사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분들은 굉장히 의지력이 좋으세요. 그래서 단식하시는 시간이랑 식사를 하시는 시간을 잘 구별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저한테 오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 또 다른 분들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식을 하면 폭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간헐적 단식하는 기간에 단식을 하지만 폭식하는 기간에 마음대로 먹어도 되니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다 살이 쪄요. 결국 먹는 총량이 많아지면 살이 찌거든요. 그래서 YM 박님께서도 굶는 기간이 있으면 폭식하는 스타일의 내 체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냥 꼬박꼬박 내 몸을 굶기지 않고 식사를 넣어주시는 게 폭식을 피하면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꼭 원하시면 12시간 정도 단식,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12시간 안에 끝내고 저녁에 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아침 해 뜰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는 단식만 하셔도 충분히 간헐적 단식이 가진 장점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티라미슈님께서 평소에 안 먹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몰아서 먹는 것 같은데 안 좋죠. 조금씩 비타민, 미네랄, 그 다음에 파이토케미칼이 매일매일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비타민, 미네랄은 작용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오랫동안 간이 우리 몸에서 저장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씩 매일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유님께서 아이스크림도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요즘에 제로 아이스크림을 발견을 해가지고 롯데에서 나온 제로 조스바, 그 다음에 스쿠르바, 그 다음에 제로 수박바가 있어요. 근데 왜
가짜 설탕,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는 음식들이 좀 맛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 아이스크림은 너무 달아서 그런지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30개를 배달시켜서 2만 원 정도에 2만 1,000원 정도 주고 사가지고 냉장고에 재워놓고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 먹고 싶을 때 하나씩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에 들어있는 인공 감미료가 설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정말 먹고 싶을 때 여름에 좀 하나씩 먹어야죠. 그럴 때 이제 하나씩 먹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인공 감미료가 또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고, 또 얼마 전에는 또 뭐 유해성, 혈전을 일으킨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넉넉히 많이 먹을 건 아니고, 내가 진짜 꼭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순간에 대체제로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석빈님께서 10년 동안 18kg를 감량하고 유지하고 있다고, 이건 박수 쳐야죠. 네, 정말 18kg가 아니라 1.8kg도 어렵습니다. 탄수화물은 1일 밥 4분의 3 공기, 두부 1모, 계란 2개, 토마토 3개, 오이 1개를 먹고 있는데 류마티스 환자인데 괜찮냐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밥을 하루 종일 4분의 3 공기뿐이 안 드신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너무 적죠. 원래 하루 들어와야 되는 탄수화물이 최소한 150g은 들어와야 되는데 4분의 3 공기면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건 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한 끼 정도는, 왜 아침에 되게 상식 차리기 매번 다르게 먹기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아침에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도 보면 뭐 계란 하나에다가, 그다음에 뭐 빵 한 조각에다가 무슨 뭐 과일 이만큼에다가 뭐 이렇게 우유 한 잔에다가 뭐 커피 한 잔,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 프로들 보면은 오래 사시고 자기의 업적도 성취를 많이 하시고 건강하신 분들이 먹는 밥상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아침 할 때 항상 그렇게 건강에 좋다고 얘기하는 거를 계속 나는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먹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하루 한 끼 정도는 그렇게 드시는 게 괜찮지만, 모든 끼니를 같은 식품을 계속 드시게 되면은 내 몸에 들어오는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넘칠 수가 있으세요. 음식을 먹는 가장 큰 원칙은 골고루 돌아가면서 먹는 거라서 한 끼 정도는 괜찮지만 모든 세 끼를 이렇게 드시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안나 제이제이님께서 수박이 신장에 안 좋은가요? 아니요, 안 좋지 않습니다. 근데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수박에 들어있는 칼륨이 잘 배설이 안 돼가지고 칼륨 수치가 몸에 올라갈 수가 있어서 그렇고요. 그 정도로 신장이 나쁘지 않은 분들은 수박은 큰 거 한 조각이 1회 분량이거든요. 그 정도 드시는 건 별 문제 없습니다. 근데 수박이 그렇게 한 조각으로 안 끝나고요. 저도 수박을 사보면 냉장고에서 상하기 전에 다 먹어야 돼서 정말 많이 먹게 되는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가 수박이더라고요. 그리고 물렁 복숭아, 그 다음에 단감, 이런 게 눌려져서 금세 상할까봐 그 주부의 입장에서 아까워서 더 많이 먹게 되는 그런 과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 안 사려고 합니다. 올 여름에 수박 2번뿐이 안 샀어요. 그 다음에 꺼벙님께서 여름에 어떤 운동을 하는지 궁금하냐고, 제가 요즘에는 이제 저항을 많이 놓고 사이클을 20분씩 땀날 만큼 타고요. 그 다음에 다리가 근육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사실은 가서 이제 제 인생의 어떤 전환점에서는 가서 PT를 배워야죠. 근데 저도 약간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가 제 옆에서 계속 달라붙어 있는 게 엄청 부담스러운 사람, 1대1 레슨을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저는 누가 달라붙지 않으면 안 할 거기도 해요. 근데 요즘에는 한두 달, 2달 정도 됐는데 심으뜸 밴드를 샀어요. 그래서 다리 근력 운동은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그냥 근력 운동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꺼벙이께서는. 성장기 아이가 잘 안 먹는데 근시랑 관련이 되냐고 물어봤는데요. 잘 안 먹는다고 근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관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력이 너무 나쁘면 아기가 음식을 맛있다고 어떤 먹고 싶은 느낌을 잘 못 느낄 수는 있겠죠. 근데 안 먹어서 근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최종승님께서 종합 비타민제 챙겨 먹고 있는데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섭취 못해도 아니죠. 이거는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시고 도저히 안 되는 그 부분을 보험 든다 생각하고 드시는 게 종합 비타민제지요. 종합 비타민제, 제가 종합 비타민제 필요한 분이라는 동영상 올려놓은 거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종합 비타민제에 담을 수 있는 영양소는
굉장히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종합 비타민제만 믿고 과일이나 채소 섭취를 게을리하게 되시면 필요한 영양소를 굉장히 많이 놓치게 됩니다. 이거는 약간 보험 든다라고 생각하시고 드시는 게 종합 비타민제지 절대로 음식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꾸북님께서 생선은 중금속 오염 때문에 많이 먹으면 안 좋다 들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괜찮을까요? 이게 심해 어류는 안 좋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여러분이 마트에서 사시는 그런 거에는 심해 어류는 없어요. 거의 없죠. 뭐 우리가 상어를 먹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일반적인 생선 드시는 거는 우리가 생선 드시는 거 권장하는 게 일주일에 두세 번, 한 번에 한 토막 정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드시는 건 별 문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해 어류, 그러니까 먹이사슬의 제일 위에 있어가지고 수은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을 그런 어류들이 문제인 거죠. 그리고 사실 임신했을 때 저희 딸아이도 뭐 제가 연어 구워줬더니 안 먹겠다고 막 그러는데 제가 자료 딱 보여주면서 이 정도는 먹어야 이 오메가3가 들어가서 아이가 머리가 발육이 뱃속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 머리에 오메가3가 필요하거든요. 뇌세포에. 그럼 엄마가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숙정님께서 아들이 잡곡밥 절대로 안 먹어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원래 잡곡밥이 학동기 이전에는 안 먹이는 게 좋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 먹는 건 자기 선택인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 먹기 때문에 아기 때는 굳이 잡곡밥 안 먹여도 됩니다. 얘네는 병 안 생겨요.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문제죠. 뭐 일단 콩을 조금 넣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레티콩 중에 색깔 밝은 게 있거든요. 그거 넣으면은 애들이 잘 모르고 먹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것도 안 되면 조금 더 커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게 잡곡밥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잡곡밥을 먹고 싶은데도 못 먹거든요. 그 잡곡밥 바깥쪽에 들어있는 무기질을 신장에서 잘 배설을 못해서 선생님 저 너무 먹고 싶은데 잡곡밥의 그 고소한 거를 다시 느껴보고 싶으신데 콩팥 나빠서 못 먹겠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먹을 수 있을 때 열심히 잘 먹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9시 48분 하미병님도 쌀밥만 먹어요. 뭐 그분이 남의 말 들으시는 분이신가요? 네. 그 다음에 이석기님께서 60대 후반으로 먹는 걸 많이 줄이고 있는데 피부도 하얘지고 몸도 좋아지는 느낌입니다. 네, 많이 내 속에 쌓여있던 것들, 잉여로 쌓여있던 것들을 조금 줄여 먹어서 내보내면 좋죠. 뭐, 네. 제 분홍색 셔츠를 또 좋아해 주시는 분이 많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자, 며칠 정도 아마 이번 달 내일 모레 정도는 비 온대요. 태풍 오면서 그때까지. 그러면 조금 비 한번 오면 아무래도 대기가 조금 시원해지는 느낌은 있지요. 그래서 8월 남은 기간 동안 잘 견디시고요. 저는 9월에 건강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